하워드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희 이렇게 상담 편지가 왔는데요. 자, 제가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70대 후반의 부부로 일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저희들의 수입은 2명의 소셜연금이 월 1,500불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렌트비와 전기 요금 등이 자주 밀리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 혜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우선 1,500불로 일반 네. 아파트 산다는 건 듣기만 해도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수입을 달리 늘릴 수가 없다면 네.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하우징 비용의 그 렌트비, 네. 전기, 상수도 등을 포함해서 보통 수입의 30%가 넘으면 네. 어렵다고 하죠. 그렇죠. 네. 네. 젊은 사람들도 이 30%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달리 수입이 기대되지 않는 연세인데 네. 이 30%가 된다 그러면 되게 힘이 더 드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시니어 하우징에 입주하면 그 렌트비로 그 가게 수입의 30%를 그 렌트비로 내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30%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에 네. 이제 36,000불을 넘는 경우는 제한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보면 월 3,000불이거든요. 월 3,000불. 30%라면 900불이거든요. 네. 네. 900불이고 수입이 3,000불이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사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니어가 네. 그 3,000불 수입이라고 하면 사실은 빈곤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실제 연방 빈곤선은 네. 메디케이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게 대략 개인은 1,215불, 그다음에 부부는 1,642불.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네. 거의 배에 가깝죠. 3,000불이라면. 그렇죠. 하지만 네.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노인 빈곤층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 빈곤층 금액의 반밖에 안 되고요. 네. 더군다나 30% 미만을 유지해야 할 그 아파트 비용이 일반 아파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1,500불이 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기요금도 밀리고 렌트비도 밀리고 이런 상황이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떤 거부터 좀 줄여보면 될까요? 네, 하우징 같은 게 갑자기 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지금 이분의 입장으로 본다면 70대 후반이시고요. 네. 시니어 하우징을 이미 여러 군데 신청하고 계속 매년 그 리뉴얼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은 돼요. 네. 예, 뭐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들어가시게 된다라면 1,500불 수입이니까 네. 렌트비가 450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일반 아파트 사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금액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지만 가끔씩 보면 한꺼번에 대량으로 첫 입주 기회를 주는 시니어 하우징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요즘 55세 이상 되신 분들께만 제공되는 시니어 어포더블 하우징도 있어요. 네. 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사이트, 그다음에 에이전시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 그거를 아파트를 개발하는 개발 회사들끼리 몇 군데씩 모여서 네. 그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 통해서 이렇게 어포더블 하우징을 이렇게 안내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네. 수시로 들락거리시면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고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기회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많이들 혼돈을 하시는데요. 네. 시니어 하우징하고 시니어 어포더블 하우징하고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포더블 하우징은 일정 수입이 있어야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시니어 어포더블 하우징 한다는 거는 네. 보통 55세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55세 이상이 들어가는 어포더블 하우징입니다. 네. 그래서 값이 일반 어포더블 하우징보다는 조금 싸지 않아요. 아. 예를 들면 뭐 보통 어포더블 하우징의 very low income이라면 350불에서 500불 사이도 되는데 네. 이런 하우징은 방 하나에 뭐 한 750불, 방 두 개에 1000불, 뭐 이 1000불.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중간선 중간선 정도죠. 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젊은 사람들은 안 되고요. 네. 55세 이상이죠. 55세 이상. 근데 실제 보면 거의 70세 이상 분들이 들어가세요. 네네. 하여튼 네. 그 시니어들에게 열려져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 한인 분들께서는 네. 특정 그 지역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포더블 하우징이 그렇게 많이 또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셔야 돼요. 네. 사실은 이 상담을 하고 지금 녹음을 하고 네. 있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군데 신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보통 분들한테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시로 수시로 이렇게 사이트를 점검하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네. 좀 절박함 같은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면 기회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 다 어려우실 것 같은데 네.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이 되든 먼저 네. 되면 일단 옮기시고 네. 또 다른 것이 된다면 옮기실 기회가 있으니까 네. 일단 금액을 줄이는 쪽에 좀 전력 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렌트비가 이렇게 이제 밀리고 뭐 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밀리는 렌트비를 좀 네. 도움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저기 하나 있죠. 네. 지금 그 팬데믹 기간 중에 나왔다가 지금 이제 세컨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는 네. 그 뉴저지 그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해주는 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분처럼 밀리거나 그다음 에빅션 네. 이게 퇴거 조치. 퇴거 조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혜택을 빨리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지원하고요. 네. 그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사실 한 달에 1,500불 가지고 일반 아파트에 사시는 거는 예. 얼마나 빠듯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사시겠어요. 네. 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유틸리티도 조금 전에 또 밀리셨다 그랬잖아요. 네, 유틸리티는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LIHEAP라고 해서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프로그램이에요. 네. 해석을 해본다면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네.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틸리티 비용이 본인 이름이 아니고 렌트비 포함되어 있어도 가능하니까요. 네. 네, 신청하시고요. 그 수입 기준도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well below고요. 가계 총 수입이 뉴저지 가계 중간 수입의 60%, 대략 한 5만 1, 2천 불 되거든요. 네. 그 미만이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되겠네요. 네. 신청은 예전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네. www.aging.nj.gov 네. 그래서 NJSave라는 곳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LIHEAP 네. 이거 신청할 때 동시에 Universal Service Fund라고요. USF. 네.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이 연방빈곤선의 400%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또는 가스 비용으로 수입의 2% 이상이 사용되는 가구 네.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70대 후반이시죠. 네. 둘 다 시니어세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 라이프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연 225불 유틸리티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자격이 되고요. 네. 급히 진행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소개하신 것만 해도 조금씩 합치니까 꽤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해결을 하시면 일단은 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밖에 또 받을 수 있는 게 잘 아시죠? 네. 뭐 요즘 여러 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이제 푸드 스탬프라는 표현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SNAP라는 분도 있고요. 예. SNAP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스냅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푸드 스탬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미 받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2013년은 기준이 네. 두 분 기준으로 516불이 돼요. 꽤 많은 돈인데 네, 516. 적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 비용 절감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만약에 하지 않으셨다면 네. 문의해 주세요. 저희가 즉시 신청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하실 때는 예전과 달리 예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네. 인터뷰한 후에 요청하는 서류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자료를 함께 업로드를 해드려야 됩니다. 대부분 신분증, 네. 거주증명, 네. 그다음에 수입증명, 렌트비 영수증, 예. 유틸리티 빌, 그다음에 은행 명세서 등 네. 필요한 서류 함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스냅 프로그램에 받을 수 있는 그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예. 많이 넓어졌어요. 범위가 확대됐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수입이 높다라고 네. 해서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네. 근데 수입이 높지만 소위 주거비용, 네. 하우징 코스트죠. 네. 렌트비 유틸리티 또는 모기지, 모기지. 또는 유틸리티 이게 포함되거든요. 아. 그거를 빼고 난 네. 그 순수입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됐어요. 오. 그 순수입에 네. 오늘도 계속 얘기하지만 30%를 본인이 음식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 두 분이라면 516불 네. 그의 차액을 스냅에서 음.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이 스냅 프로그램 신청하시는 분들의 인컴 제한선이 얼마나 되나요? 물론 있는데 굉장히 높고요. 아. 근데 그 인컴 제한선이라기보다도 인컴에서 하우징 코스트를 뺀 순수입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입이 높으니까라고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내 순수입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스냅 프로그램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제 확대가 됐는지요. 사실은 뭐 많이들 가시는 마트에 가면 예, 많이 이 하시죠. 스냅 카드 쓰시는 분들 엄청 네.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요즘처럼 그렇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식비에 사실 네. 드시는 거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건강보험 쪽으로는 이미 갖고 계시지 않을까도 싶은데, 예, 그죠?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소셜연금 받으시니까 메디케어 당연히 갖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금액이 적고 뭐 은행 자산도 굉장히 적을 걸로 판단돼요. 네, 두 분 기준은 6,000불 미만이면 되죠. 네, 그래서 메디케이드도 동시에 아마 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돼요. 네. 그래서 달리 언급은 안 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